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역시 민사집행법 판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9강이 되겠고요. 부동산 강제 경매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78쪽입니다. 자, 제 19강입니다. 페이지는 178쪽이 되겠네요. 자, 우선요, 판례를 보기 전에 이 강제 경매에 대한 관련된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9쪽에 보시면 민사집행법 102조가 나왔죠. 102조가 뭡니까? 납물 가망성이 없을 경우에 경매 취소가 됩니다. 1항 법원은 최저 매각가격으로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압류 채권자에게는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그 경매를 신청한 물건에 대해서 경매 비용을 빼고 나면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이 없다면 당연히 경매는 취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채권자가 그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경매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에 맞는 매수 신고가 있다면 경매가 진행될 것이고, 그 채권자가 매수 신고가 없을 때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당연히 경매 절차에서 취소를 시킬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의해서는 그 채권자는 즉시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나왔어요. 일괄 매각 결정입니다. 여러분 경매 사건을 보시다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만약에 사건 번호 2014 타경, 예를 들어서 3765. 자, 이것은 2014년 경매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에 여기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사건 번호는 3765인데 물건 번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5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 물건이 2번, 3번, 4번, 5번이 이제 일괄 매각 결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번 물건이 뭐 최저 매각 가격이 뭐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건 1억. 그리고 이건 뭐 3천. 이건 8천. 이거 5천. 이렇게 쓸 때요. 요거를 1번을 뭐 한 1,000만 원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 이 채권자가 이 일괄 매각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가 부담할 부담 비용과 경매 비용이 만약에 한 1,500이라고 가정합시다. 경매 비용이. 그렇다면 지금 1번 물건이 매각이 된다면 1,000만 원으로 매각이 된다고 한다면 경매 비용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매 신청을 취하시키는 거냐, 취소시키는 거냐, 경매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 않고 바로 또 이거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 1번 물건에서는
부족하지만 계속 일괄 매각이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을 계속 매각을 해서 경매 비용을 제하고도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강제 경매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판시상 한번 보실까요? 판시상 일괄 매각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지금 여러 개의 부동산이 나왔잖아요. 사건 번호 하나인데 물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입찰 기입표를 작성할 때 사건 번호만 쓰고 물건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된다는 것도 아시겠죠? 일부에 관하여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자, 이것만 매각한다면 남을 가능이 없더라도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매각 절차를 계속 할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당연히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이 최저 매각 가격으로는 이 집행비용이 부담이 안 됩니다. 집행비용을 비용을 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물건 번호 2번, 3번, 4번을 매각하게 되면 그 강제 경매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겠습니다. 강제 경매 개시 후 압류 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 신청을 하여 이중 경매 개시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102조가 규정한 최저 경매 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 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즉 경매 개시 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 순위 권리자의 권리에 해당하는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소유권이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가압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압류권자가 본압류 이행으로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강제경매를 신청했지만 말소기준 권리는 저당권이죠. 그리고 1순위는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가겠죠. 얘가 받아가고 남는 돈이 없다면 가압류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당권이 없고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남을 가능성이 없다면 당연히 경매는 취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가압류권자가 이렇게 강제 경매를 신청한 이후에 또 이 저당권자가 또 뭐 했습니까? 이무경매를 신청했다. 이렇다면은 이건 뭘까요? 강제경매와 이무경매가 있으니까 이중경매가 되겠죠. 이렇게 이중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계속 경매를 진행하겠죠. 가압류권자인 강제경매, 이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을 때 그 순서대로 경매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소기준 권리는 누굽니까? 저당권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소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받지 못하는 그러한 배당을 가압류권자가 받지 못한다. 저당권자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가고 가압류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올 가망이 없을 경우에 이거는 경매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넘겨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80쪽 보실까요? 민사집행법 102조 규정에 의한
납물 가망이 없을 경우에 경매 취소 절차는 압류 채권자에 의한 무용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 매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납물 가망이 없는 경우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납물 가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매각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 번호에 물건 번호가 있다면 계속 진행한다는 거죠. 계속. 그러면 계속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채권자가 선납한 그러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채무자가 부담하고도 남은 돈이 있다면 당연히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 개시 후에 압류 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압류 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그죠?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이중 경매 개시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에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제 경매를 신청한 먼저 순서대로 진행하는 건데,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집행법 102조가 규정한 최저 경매 가격과 비교해야 할 우선 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받는 채권자 중 최우선 순위 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이것도 역시 대법원 판례인데요. 결과적으로 저당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배당을 받아가고 남는 자녀 잉여가 있다면 당연히 가압류권자도 배당을 받아가겠지만,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되면 남는 잉여금이 없다면 가압류권자는 배당을 받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결한 내용이었죠. 부동산 강제경매 간결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역시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 강제경매 이렇게 매각길이 되고요.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가 떨어지는 건가, 매각 불허가가 떨어지는 건데요. 매각 불허가에 대한, 매각 허가에 대한 그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